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제 식장 윈도우와 브라우저 관련 객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흔하게 언급되는 사항들 몇 가지 좀 확인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바 또 자바스크립트 이 두 차이점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용하는 명령어나 구문 보면 거의 차이도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리고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고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기반 언어다. 라는 표현을 하죠. 기능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분야, 즉 용도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써니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오라클 회사가 이제 썬 사버렸죠. 거기서 개발된 언어거든요. 워낙 이제 자바라는 언어가 좋고 다양한 분야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오라클은 막강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회사죠. 여기서 자바 없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해서 통째로 먹어버린 경우죠. 자바는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컴파일된 코드가 플랫폼 독립적이다. 즉 특정한 OS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비해서 자바스크립트는 초창기에 물론 넷스케이프하고 썬마이크로 썬이죠 같은 회사죠. 여기서 개발이 됐죠. 출발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클라이언트용 언어로 개발이 됐습니다. 즉 웹 서비스를 받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단 컴퓨터에서 그 브라우저에다가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하고 웹사이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는 개발자 입장에서 어느 프로그램 감각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웹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특정 운영체제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웹 브라우저의 영향은 받겠지만 웹 브라우저는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요. 또 모든 OS에서 동일한 그 브라우저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었죠. 어쨌든 기본 목표하는 바가 좀 틀리다는 거죠. 목표하는 바가 독립적인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장점이 돼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응용이 됐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웹 클라이언트용 언어로 개발이 돼서 웹사이트 사용자들한테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선을 긋긴 좀 그렇지만 보통 얘기할 때 그럼 다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바하고 마치 자바스크립트를 설명하기 뭐 할 때는 야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같은 나라냐? 앞에 인도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게 같은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인도는 저 대륙에 포함되어 있고 인도네시아는 남 뭐죠? 그 인도양 쪽에 인도 아래쪽에 바다에 있는 섬나라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한동안 클라이언트용으로 쓰이다가 좀 인기가 좀 약해지다, 좀 사용이 제한이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노드.js가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면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초기에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용으로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서버 단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노드.js가 개발이 되면서 서버 또 클라이언트 쪽 두 쪽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 또 개발 적용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하고 노드.js를 이용해서 개발된 그 서비스라 그러면 이베이, 페이팔, 우버 이런 회사들이 노드.js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냐가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에 자바스크립트의 노드.js를 이용한 그런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요. 오늘 학습하고자 하는 윈도우하고 브라우저 관련 객체에 대해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와 브라우저 관련 객체. 그래서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죠.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되는 객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라우저 관련 객체 종류 살펴보고요. 윈도우 객체를 이해하고 또 윈도우 열기 닫기.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브라우저인데 우리가 브라우저 윈도우 이 둘을 윈도우하면 윈도우 OS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윈도우 OS는 아니고요. MS 윈도우 상에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받으려고 즉 웹 페이지를 열어보는 그 창,
그거를 지금 윈도우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브라우저라고도 하죠. 거기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표현이 되지만 이저 윈도우 안에 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윈도우 우리가 뭐 크롬이다, 뭐 파이어폭스다 이 툴 전체 그 창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속에 뿌려지는 내용들이 봄이 되겠죠. 브라우저, 뭐 오브젝트 모델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객체들 할 거고요. 윈도우 객체를 이해하고 윈도우 열기, 닫기, 또 윈도우 타이머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타이머 시간 어떤 타이머를 설정해서 특정 시간 단위를 수행한다든지 특정 시간 이후에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걸 살펴볼 거고요. 또 프린트, 윈도우에 있는 프린트는 출력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프린터로 나가는 내용들, 또 윈도우의 움직임, 뭐 윈도우를 이동시키는 거. 우리가 마우스로 꼭 제목 부분을 눌러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하고요. 윈도우 OS 화면 상에서 좀 우리 모니터 위에서 윈도우가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짠 거에 의해서 뭐 좌우 상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로케이션은 윈도우에 로드된 문서의 주소 이거와 관련된 제어 방법들. 또 내비게이터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에 관한 정보. 내비게이션 항해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브라우저에 관련된 정보라고 봐야 됩니다. 내비게이터니까요. 내비게이션 아니고 스크린 객실 통해서 현재 스크린 장치 회상도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화면을 브라우저에 뿌렸는데 이거에 뭐 회상도라고 하죠. 회상도가 뭐죠? 한 화면에 찍히는 점의 개수 또 색깔의 개수, 색깔의 종류가 되겠죠.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 또 히스토리 이게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과 좀 헷갈리게 되는데 히스토리 이건 내가 어느 페이지를 거쳐서 하이퍼링크 기능으로 여러 페이지를 쭉 넘어다니게 되죠. 그리고 웹페이지 간에 이동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이 여러 주에 거쳐서 학습을 하면서 대충 기초 소양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제들 쭉 확인해 보고 예제를 수행하면서 그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 이해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동영상은 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 설명하고 결과화면 확인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 그럼 이제 브라우저 관련 객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관련된 객체를 브라우저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들의 모양을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뭐 모델이라는 표현이 크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봄 객체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객체들입니다.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거죠. 브라우저 우리가 보는 그 창 얘기하는 겁니다. 웹페이지가 표현되는 그 창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한다든지 또 이 페이지가 어느 서버 즉 어느 URL에서 불러온 건지 뭐 그런 내용들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웹페이지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파일이 어떻게 표현될 거고 어디에서 가져갈 거 이런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 없고 브라우저에 띄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 정보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설명되어 있네요. 여기 적혀 있죠. 브라우저의 공통 봄 객체들과 기능은 무엇이냐? 윈도우 그러면 브라우저 윈도우의 모양, 그쵸? 크기, 또 새로운 걸 열 거냐, 아니면 기존 거에다 표시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닫아버릴 거냐 이런 걸 제어하는 거 할 거고요. 윈도우라는 객체입니다. 이건 객체 이름. 내비게이터 이거 브라우저 사용하는 다양한 정보들 브라우저의 창에 관련된 정보 말고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이야기하겠고요. 히스토리는 뭐 내가 여러 가지 하이퍼링크를 해서 여러 돌아다녔으면 그것들 그 페이지의 정보 URL 리스트가 되겠네. 여기 적어놨네. URL 리스트에 대한 거죠. 어느 페이지를 어떻게 돌아다녔다 어떤 순서로 그래서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소리죠. 로케이션은 이런 URL이 되겠죠. URL 속에 어떤 웹 문서냐가 되는 거죠. HTML 페이지의 URL 관리가 되겠네요. 뭐 일반적인 사항들인데 용어를 좀 많이 세분화시켰네. 창에서 그 창에 대한 이건 창의 모양에 대한 겉껍데기에 대한 거, 알맹이에 대한 거, 또 그 창에 표현된 웹페이지가 있는데 어디를 봤는지 그 리스트 목록에 대한 히스토리, 또 실제로 그 목록에 표시된 것들이 어떤 페이지냐, 뭐 파일 이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고. 스크린은 화면에 표시되었을 때, 즉 스크린 장치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객체들입니다. 봄은 국제 표준은 없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걸 바탕으로 하고요. 우리는 크롬 브라우저를 베이스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HTML5가 지원되는 브라우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브라우저 내부에
그때 우리 저기 뭐 했었죠? 돔 했었죠.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해갖고 돔 트리 이야기 했었잖아요. 즉 브라우저가 서버에서 웹 문서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돔 트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그와 마찬가지로 돔 트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린 봄이니까 분석할 때마다 그 기법이 좀 분석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어 보면 봄 객체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서로 틀리다, 이 소리는 그 브라우저에서 HTML 문서를 분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객체라든지 메소드라든지 프로퍼티가 조금씩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돔이라는 거 있었죠. 돔은 웹 페이지에 대한 걸 이런 식으로 도큐멘트라는 객체가 있고, 그 밑에 HTML이 트리를 형성하면서 밑에 HTML 문서 내용들이 계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우리 학습했었었죠. 이제 그 윗단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윈도우, 그 열린 창 얘기하는 거죠. 그 창에서 그 창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돌아다녔고 거기에 표시된 문서는 어디에 있고 무슨 이름이며, 또 화면에 표시된 내용은 뭐 칼라인지 흑백인지, 회상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색깔의 가지수 어느 정도로 풀로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대상으로 오늘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이 윗부분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것들에 대한 객체하고 그 객체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니까요. 뭐 실습할 거리는 아니네요. 이걸 이 샘플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서 브라우저가 동작을 취한다. 이때 이 상위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객체들에 대한 사용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객체가 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윈도우 객체 보겠습니다. MS 윈도우 아니에요. MS 윈도우 아니고 브라우저에 열리는 그 창 얘기하는 겁니다. 윈도우 객체는 열려있는 브라우저 윈도우나 탭 윈도우, 탭 알죠? 보면 여러 개의 창을 열었을 때 별도의 창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브라우저가 있으면 요게 이렇게 견출지 같이 튀어나와 있는 거, 이걸 탭이라고 합니다. 요 탭, 이것도 별 독립적인 하나의 창이죠. 그거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는 객체들을 이야기합니다. 브라우저 윈도우나 탭 윈도우보다 각각의 별도 윈도우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즉 이게 하나하나가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끌어당기게 되면 독립된 윈도우가 생성이 되죠. 즉 창이 독립적으로 열려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윈도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새로운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또 아이프레임이라고 그래갖고 이 중간평가 자료인가 우리 중간 때쯤 해가지고 프레임이 나왔죠. 탑, 레프트, 그 다음에 컨테인, 뭐 센터 쪽에 나오는 거, 밑에 쪽에 푸터,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영역을 나눠서 표시될 내용들을 구분을 해줬죠. 위에는 큰 분류의 메뉴가 나오고 왼쪽에는 소분류 메뉴가 나오고, 거기서 메뉴를 선택하면 센터에 그 내용이 표시가 되고, 아래쪽에는 작성자, 또 연락처 등이 표시가 됐었죠. 그때 그 개별적인 화면들을 다 아이프레임으로 나눠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프레임 하나하나도 독립된 윈도우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즉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윈도우를 직접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웹페이지, 웹문서로 열은 경우, 그 페이지 안에 여러 개의 창이 표시된 경우, 얘는 그 속에서 새로운 창을 만드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윈도우 갖고 윈도우라는 객체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새로운 창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URL을 지정하면 새로 열린 창에 여기서 지정한 URL에 있는 내용이 나가고요. 그 윈도우 이름 이걸로 들어가고 속성은 이렇게 부여가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뭔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윈도우 객체에 접근은 만들고요. 접근하는 방법은 윈도우 또는 윈도우 셀프 또는 셀프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그 윈도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윈도우가 뭐다? MS 윈도우 아니고 브라우저, 브라우저 통째로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윈도우 객체 프로퍼티와 컬렉션은 뭐죠? 목록이라고 그랬어요. 목록. 예를 들어 한 윈도우에 탭으로 나누어진 여러 가지 웹페이지가 있을 경우 구분해 내야 되잖아요. 또 한 페이지 내에, 한 윈도우 내에 아이프레임으로 또 윈도우가 다 나누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도 그걸 구분해 내야 되죠. 그런 정보들은 컬렉션이라고 분류한다는 거죠. 목록.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속성 값들이죠. 윈도우 하면 현재 열려 있는 윈도우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참조값, 이름,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셀프는 자기 자신, 같은 거네.
예, 같이 쓸 수 있다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도큐멘트는 그 웹페이지 그 윈도우에 표시되는 도큐멘트죠. 웹 문서라고 보통 했었죠. 그래서 아래쪽에 도큐멘트 객체 밑에 달려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네임은 윈도우의 이름. 윈도우란 객체 속에 점 찍고 적는 거죠. 거기에 네임 하면 윈도우 네임이 불려 들어가는구나. 로케이션 하면 로케이션은 뭐죠? 로케이션 뭐지? 로케이션 객체들 레퍼런스 로케이션은 뭐였더라 아까? 웹 문서의 위치가 되는 거죠. 웹 문서의 위치. 내비게이터는 돌아 아니죠. 창에 대한 정보죠. 순서대로 할게요. 히스토리는 내가 지금 돌아다닌 그 목록 어떻게 URL 리스트가 되겠죠. 로케이션 바 현재 위치 바. 이거 자세히 보니까는 브라우저에 나와 있는 것들이네. 여기 메뉴 바, 로케이션 바, 위치 주소창 나오잖아요. 퍼스널 바 내가 자주 가게 등록해 놓은 거고요. 일반적인 기능은 툴바에 나오고요. 스테이터스 바는 윈도우 아래쪽에 나오는 걸 이야기하죠. 툴바를 두 번 집어넣네. 예. 이거 오타. 스크롤 툴바. 스크롤도 툴바란 말을 쓰는구나. 이거 스크롤바입니다. 스크롤바. 오케이, 실수. 스크롤바. 툴바는 기능에 대한 거. 스테이터스는 맨 아래쪽에 표현되는데 상태바에 출력한 문자 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세팅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크로즈드라는 하게 되면 윈도우 창이 닫힌다는 거는 아니다. 지금 이게 현재 창이 닫혀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기능이네. 그렇죠. 윈도우가 있는데 활성화시켜서 화면에 뿌려질 수도 있고 최소화시켜서 밑으로 감춰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아이프레임 커렉터, 그죠? 아이프레임으로 생성된 것들 목록. 그리고 이거는 랭스라고 그러면 아이프레임의 개수. 한 웹페이지 안에 아이프레임이 몇 개 있는지 인 것 같죠? 오케이. 그리고 탑. 계층상으로 내 윗단 최상위 윈도우 객체를 얘기하네요. 페어런츠는 바로 위에 있는 애죠. 바로 위에 있는 내 부모 객체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윈도우 객체의 프로퍼티로 사용이 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것들이 일반적이고 그 표시된 것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정보들이네요. 이것들이 감춰져 있는 정보, 이건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 이것도 감춰져 있는 정보죠. 윈도우 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또 봅시다. 또 뭐가 있는지. 프로퍼티가 굉장히 많네요. 윈도우의 내비게이터, 이건 내비게이터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그 윈도우 창 관련된 거겠죠. 로컬 스토리지 객체. 메모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션에 대한 스토리지도 있고. 이너 위스, 이너 하이. 이거는 그 브라우저 윈도우 안에 어떤 내용이 표시가 되게 되죠. 이거에 된 것 같아요. 이거 이너 HTML 할 때 우리 이너란 표현 썼었죠. 이것의 안쪽의 높이와 폭, 아웃쪽, 요 안쪽의 크기하고 이 바깥쪽의 크기를 따로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 바깥쪽, 오케이. 그리고 스크린 XY 이거는 윈도우 우리 모니터 창에 표시됐을 때 이 브라우저의 위치 얘기하는 겁니다. 스크린상에 윈도우가 현재 어디 있는지 왼쪽인지 아래쪽인지 뭐 가운데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할 용도로 쓰이겠죠. 그다음 페이지 X 옵셋, Y 옵셋 해갖고 스크롤 X와 Y 동일하게 현재 문서의 스크롤 값도 계산을 해주네. 요 속에 표시된 이 내용 중에 전체 내용은 이만큼인데 실제 요만큼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거 비슷하네? 뭐 같다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같으면 아무거나 쓰면 되죠. 하다 보면 이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퍼티가 제공이 돼가지고 우리를 조금 귀찮게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윈도우가 전체 문서 내용 중 현재 브라우저 또는 특정한 프레임 속에 표시되는 내용이 전체 어디인지 즉 스크롤 바를 제어할 수 있다 그 소리 같습니다. 또 봅시다. 뭐 되게 많네. 이제 괄호가 달렸어요, 다. 괄호가 달렸으니까 뭐죠? 메소드가 되겠죠? 메소드가 적혀 있구나. 메소드. 어떤 이제 기능, 일을 하는 거죠. 윈도우에 연결돼서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윈도우 점 오픈, 윈도우 열라는 거겠죠. 닫으시오. 포커스 뭐죠? 거기가 이제 선택돼 있도록 만들라는 거죠. 블로 이거는 뭐죠? 포커스 잃는 거죠. 딴 쪽으로 넘겨라면 그 소리 같아요. 셀렉션은 뭐지? 윈도우 내에서 선택된 텍스트를 문자열로 리턴한다? 이거 무슨 소리지?
내가 윈도우 내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있으면 그걸 딱 선택하면 그걸 문자열로 받아갈 수 있나 봐요. 컨트롤 C 그런 기능인가? 뭔지 모르겠네. 해봅시다. 스톱, 얼러트. 이건 웹페이지 로딩을 중단시킨다.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보는데 너무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그림 아닐 경우는 그냥 스탑 버튼 눌러버리면 멈춰버리거든요. 그 기능을 하는 메소드네. 얼러트는 경고창이겠죠. 컨펌 이것도 경고창, 프롬프트도 경고창이겠네요. 자바스크립트 쓰는 걸 특정 윈도우에 대해서 하긴 우리가 저 다이얼로그 창 쓸 때 보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내용이 표시될 때 그 이 다이얼로그 창 되면 여기 붙어서 이렇게 표시됐잖아요. 그거 지정하는 것 같아요. 창이 여러 개일 때 또는 프레임이 여러 개 나눠져 있을 때 어느 창에다가 이 다이얼로그를 처리할 건지도 윈도우의 메소드를 지정해서 창을 지정해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 이거 프린트네. 윈도우 프린터 현재 페이지에 출력하기 위해 프린트 다이얼로그를 출력한다. 다이얼로그 창이 열리나? 모르겠네. 포스트 메시지, 다른 윈도우나 워크태스크에 문자열 데이터를 보낸다. 뭔지 이건 해봐야 알겠는데? 셋 인터벌이라는 이거 타이머 관련된 건가 보네. 타임아웃 코드가 반복 호출되는 것. 인터벌이니까 특정 간격을 얘기하겠죠. 설정되고 시간을 아마 설정하면 그 시간 단위로 해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설정을 했으니까 지우는 것도 있어야겠죠. 클리어 인터벌 있고요. 또 set timeout. 이건 뭐지? 타임아웃, 클리어 타임아웃.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나 봐요. 이게 타임아웃 시간을 설정하는 거네. 어떤 타이머를 설정해서 그 시간이 됐을 때 동작하라 할 때 그 타임아웃 시간을 설정하는 걸 set timeout, 그걸 지워버리는 걸 클리어 타임아웃이라고 하네요. 이건 한 번만 호출이 된다는 특징이 있네요. 인터벌은 반복인데. 그래서 특정 시간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할 때는 set 인터벌을 사용을 하고 한 번만 사용이 될 때는 set timeou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move by, move to, resize by, resize to. 이건 뭐죠? 브라우저를 이동하는 거겠죠. 지정된 픽셀 윈도우를 옮기는 경우 여기 resize는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하는 경 그렇죠. 브라우저의 크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스크롤 바이, 스크롤 투.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스크롤 바를 위로 올렸다 아랬다. 이것도 제어하는 것 같으네요. 이거 윈도우 전체, 윈도우 크기, 윈도우 내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스크롤 바 이런 것도 제어가 가능하다. 즉 메소드가 제공된다. 프로퍼티라면 정보만 가져오거나 정보만 설정해 주는 겁니다. 메소드라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메소드에서 모든 액션이 취해진다. 움직임, 또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생각보다 메소드도 많네요. 윈도우 내에서 자주 쓰는 건 아닌데.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뭐 메소드 네임만 봐도 대충 감이 잡히네요. 예, 또 봅시다. 또 뭐가 있는지. 예, 윈도우 내 이벤트 리스너가 또 이런 게 있네. 이벤트 리스너는 특징이 대부분 앞에 온자가 붙죠. 이렇게 온. 그래서 어버트 취소했을 때, 체인지 바꿨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키를 눌렀을 때, 마우스가 그를 움직였을 때네. 무브니까 오버가 아니고. 그리고 사이즈를 바꿨을 때, 어떤 제출을 했을 때, 제출 버튼 눌러서 하겠죠. 이런 일들을 했을 때를 이벤트를 감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윈도우 안에도 생각보다 이게 기존 이벤트 리스너랑 거의 다 중복이 되는 것 같죠? 윈도우 베이스로 좀 넓은 범위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다는 소리 같습니다. 오케이. 윈도우 이벤트니까 윈도우 점 하고서 쓰겠죠. 그러니까 윈도우 내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뭐 한 번씩 해봤던 거니까 뭐 스토리지 이런 건 안 해봤죠. 안 할 것 같은데 수업에. 예,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들입니다. 윈도우 객체, 윈도우 모양과 윈도우 객체, 또 윈도우 프로퍼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여기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윈도우 객체입니다. 메뉴바, 타이틀바, 요거 탭, 요거 로케이션 바, 주소창 나오는 거죠. 요거 뒤로 가기, 요거 다시 불러드리기, 이런 거. 예? 그리고 여기 또 나는 북마크 이거 퍼스널 바라고 하냐. 이거는 지금 저기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크롬 브라우저 쓰는데 크롬 브라우저 말고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도 크롬 브라우저와 동일하게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HTML5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너 위스, 아웃 위스 나오네요. 이너는 속의 내용에 대한 폭, 그죠. 스크롤바가 포함이 안 되네. 테두리하고. 그리고 아우터는 실제 윈도우의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스테이터스 바라 그러면 이 아래쪽에 표시되는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스크롤 바가 되겠죠. 스크롤 툴바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런 게 각자 독립적인 윈도우의 객체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이죠. 뭐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속에 HTML 문서에 대한 거는 윈도우 객체에서는 제어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문서가 어디에서 왔다, 이건 어디에 저장돼 있다, 이런 거는 제어가 되는데 내용은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크롬 브라우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파이어폭스랑 비교해서 똑같죠. 뭐 기본 구성은 다 유사하니까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바에 다운로드를 했을 경우 별도로 파일 목록이 나오기도 하고요. 엑스터널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맨 아래쪽에 스테이터스 바 해가지고 현재 상태가 나오죠. 로드 중이다. 뭐 경로 이름도 나오고 파일 이름도 나오고 오류가 있으면 간단한 오류 메시지도 여기 표시가 됩니다.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제 윈도우 객체에서 이제 메소드 사용하는 거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윈도우 객체에서 오픈 메소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윈도우 창을 여는 경우가 되겠죠. 윈도우를 새로 열고 웹페이지를 출력하는 경우입니다. 이 메소드를 쓰게 되면 새로운 창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퍼티 메소드의 속성값으로 매개 변수로 해서 이렇게 값들을 주게 되면 새로운 창을 열고 이 주소를 거기다 이 주소에는 웹 문서를 그 창에다가 표현을 해 줍니다. 앞에는 URL이 나오고요. 그 다음 윈도우 이름, 그리고 SP처가 나옵니다. SP처가 뭐야? 여기 있네. 윈도우의 모양, 크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속성들을 표현한 문자인데 속성들의 빈칸 없이 콤마로 분리해서 쭉 열거를 해준대요. 오케이. 뭔지 모르지만 오케이 하고 넘어갑시다. 뒤에 쓰겠죠. 그리고 윈도우 이름이 어디 들어갔죠? 여기 윈도우 이름 여기 들어가죠. 두 번째 거에. 두 번째 그 윈도우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름을 직접 쓸 때 보면 이런 이름들을 씁니다. 언더바 브랭크, 언더바 페어런트, 언더바 셀프, 언더바 탑 이렇게 하면 브랭크면 이름이 없는 새로운 윈도우를 열고 거기에 페이지 로드합니다. 페어런트 하면 현재 윈도우의 부모 윈도우에다가 나를 부르는 거 위에다 올라간다는 거네요. 셀프 하면 현재 창에다가 현재 창 거 덮어버린다는 소리죠. 탑이면 맨 위로 올라가는다는 거죠. 창을 새로 열 때도 새로운 창을 열어서 할 건지 기존 창에다 할 건지 아니 기존에 열려 있는 창에다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름이 브랭크면 새로운 창에다, 페어런츠 그리고 셀프면 현재 내 창에다, 페어런츠나 탑이면은 이미 열려 있는 다른 창을에다가 결과를 내가 보고자 하는 내용을 뿌려준다는 소리입니다. 새로운 창을 열 수도 있고 또 어디에 열 건지 지정도 할 수 있다는 소리네. 늘 새로운 게 아니네. 열려있는 페이지에도 표현이 가능하네요. 페어런츠, 뭐 탑, 셀프 이건 현재 열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뉴가 아니라 오픈, 그냥 열 뿐이네. 새로운 웹페이지를 열어준다 라고 생각합시다. SP처에 대한 거예요. 브라우저에 표현되는 창 크기죠. 폭, 높이, 왼쪽, 오른쪽. 왼쪽은 뭐냐? 스크린상 윈도우의 X좌표. 이렇게 있을 때 새로운 창이 여기서 얼마큼 떨어져서 열 건지 여기서 또 얼마큼 내려와서 열 건지. 이 좌표가 0입니다. 이거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0의 0입니다. 0의 0. 이거 좌표 기준에서 숫자를 주게 되면은 값이 되는 정수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사이저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어할 수 있네. 보통 이제 왼쪽 밑에 꼬퉁이에 가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그러니까 화살표 양쪽으로 늘린다는 표시가 나와서 잡아 당겼는데 그런 기능도 있네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로케이션, 메뉴바, 스크롤바, 스테이터스바, 툴바를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고 표시 안 할 수도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yes, no. 일령은 못 가? 이게 yes, no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크기 조절할 수 있게 하는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여줄 건지 말 건지도 다 윈도우 속성값으로 지정할 수 있대네요. 오케이. 한번 써봐야겠는데. 윈도우 열기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윈이란 이름으로 툴바만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윈도우를 열고 싶어요. 거기 표시된 내용은 sample.html이라고 지정을 하겠다. 예를 든 겁니다. 그때는 윈도우하고 메소드를 오픈을 준 다음에 뒤에다가 문서 파일 이름 주고요. 그다음 윈도우 이름 주고요. 여기 언더바가 들어가면 기능이 되는 거야. 여기 있네. 그건 나중에 하죠. 이름이 이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 툴바는 표시해 달라는 소리네. 툴바만 표시해 달라는 소리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현재 열리는 윈도우에다 이걸 뿌리고 싶으면 셀프라고 언더바 있어요. 언더바
언더바 셀프하면 현재 보고 있는 창 그 페이지를 에다가 새로운 걸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새로운 윈도우에다가 열고 싶으면 블랭크라고 하게 되면 진짜 새로운 창이 열려서 거기에 샘플.html의 내용이 표시되는 겁니다. 또 위치 지정을 하네요. 지금 새로운 창을 열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하는데 그 창의 이름 마이윈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왼쪽에서 10픽셀, 위에서 10픽셀 떨어진 상태로 창이 열리고 열린 창의 크기는 가로로 300픽셀, 높이는 400픽셀짜리 창을 열어줘 라는 소리네요. 구체적으로 딱딱딱 찍었네요. 어느 크기로 어디에다 열어라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뭐 이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열어라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속성값 없이 그냥 열립니다. 그냥 이렇게 이름도 없이 그리고 프로퍼티 하나도 안 준 상태로 해도 다 열리긴 열립니다.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고 싶으면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달라는 거죠. 비놓은 윈도우 만들 때 여기다 이름을 지정을 안 하는 경우면 그냥 빈 창이 열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다운표 속에 이름이 없어도 되고요. 속성값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널이라고 적어줘도 되고요.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빈 창이 열리게 됩니다. 빈 창을 열어 할 일은 없죠. 뭔가 표현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어쨌든 윈도우 오픈이란 메소드를 사용해서 새로운 창을 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나가고 싶었는데 많이 나가기가 좀 벅차네요. 예, 봄이 뭔지, 브라우저 관련 객체의 종류가 무엇이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했고요. 특히 윈도우 객체가 어떤 거다. 그래서 윈도우 열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봄에 속해 있는 객체들에는 윈도우, 로케이션, 내비게이터, 스크린,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하나 빠졌는데 물론 이제 봄 객체에서는 설명 안 했지만 앞에서 했던 거 있었죠. 돔, 즉 도큐멘트라는 객체가 하나 더 있었죠. 그건 앞에서 돔이란 이름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봄에는 속해 있지 않고요. 이 봄이라는 거는 브라우저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배우면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몰라도 웹페이지 만드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알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 기술을 전달 정말 방법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냥 덜렁 그림만 이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면의 사이즈라든지 사용자가 때가 돼서 화면이 알아서 쫙쫙 넘어간다든지 또 현재 사용자가 이거를 어떤 환경에 어디 위치해 놓고 쓸 수 있는지 또 페이지를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게 나을지 한 화면에다가 한 창에다가 계속 뿌려주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을 개발자가 고려해서 좀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